청구의 병합. 예, 정말 어렵죠. 청구의 병합하고 사실은 객관적 병합에서의 변경과 반소 중간항해소까지야 덩어리니까 거기까지 다 하고 읽어주시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좀 무리인데 병합까지만 끝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절차가 동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심이나 형성소송에서 결과가 될 장래이행소를 함부로 이렇게 병합하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이혼, 사행 이런 거 말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공통의 관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있어요. 단선이에. 단순병합은 모든 청구를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자, 단순병합부터 보면 A도 해주고 B도 해주세요. 인도도 해주고 돈도 갚어. 뭐 이런 겁니다. 당연히 다 판단해줘야 되죠. 그리고 얘들은 관련성이 없어요. 그냥 같은 놈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분리가 가능하고 일부 판결이 가능해요. 빠뜨리면 재판 누락이 되겠죠. 일부 판결 뭐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잠부 판결. 재판 누락 뭐라고요? 추가 판결. 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선택적 병합 먼저 볼게요. 어느 청구가 인용될 걸 해제 조건으로 다른 청구의 심판을 구합니다. 따라서 두 청구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가 인용되면 나머지 청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렵게 말한 거예요. 어느 청구가 인용된 걸 해제 조건으로 다른 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죠. 관련성이 있죠. 둘 중에 하나가 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양립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인용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하면 채무불이행도 되면서 불법행위 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달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양립 가능성이 중요합니까? 무순서가 더 중요합니까? 약간 오문 같지만 양립 가능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을 구별하는 기준은 성질이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걔가 순위를 붙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법원이 잘 들여다보고 양립이 가능한 건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얘가 잘못 병합을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원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예비적 병합을 이어서 보면 예비적 병합은 둘 중에 아무거나가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적 청구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될 때만 얘를 해주세요. 두 개의 선택적과 예비적의 공통점은 하나의 청구는 나머지가 인용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선택적에서는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비적에서는 주의적인 게 안 될 때만 예비적인 판단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비적이 갑자기 눈에 띄고 인정된다고 해서 주의적을 판단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다 아시죠? 자, 아니까 빨리 할게요. 그래서 둘 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어요. 서로 인용 해제 이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게 관련성이 있는데 양립 불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립 가능, 양립 불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에서는. 그리고 순위가 붙어 있는 거죠. 뭐 명예훼손 사건 여러분 읽어보고 별거 아니고요. 이게 뭐 없는 책도 많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1권은 보세요. 그 다음에 제 교재에서 제가 수업을 안 한 것도 1권은 좀 보시고요. 발표한 거는 꼭 읽어보시고 제가 수업을 안 해도 가끔 수업 안 하고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꼭 읽어보시고요. 발표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표 대리로 넘어가세요. 대표 대리에서 대리인이나 대표인이 했으니까 당신이 본인이 법인이 빨리 책임져 돈 갚어 계약 책임을 구했어요. 근데 야 이거 불안해. 이거 무권대리 같아. 무권대표 같고 왠지 표현대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혹은 또 뭐 있지? 하나 더 얘기하자면 민법 실력을 좀 볼까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될 걸 대비해서 이제 지금 뒤에다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 무효가 된다고? 무권대리 그 다음에 그래서 표현대리 안 되는 경우 또 그런 게 또 올라야 돼 이제. 계약 책임을 왜 못 묻지? 대리권 남용 떠올라야 된다.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인데 내가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유권 대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계약 책임을 못 묻잖아요. 이제 그런 게 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안 떠올렸다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계약이 무효가 되면 다음 2차 영역, 불법행위 영역으로 가는 거죠. 민법 35조나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하나를 굳이 써놓겠다면 굳이 써놓자면 부당이득도 써놓으세요. 부당이득도 이미 계약 책임이 무효가 돼서 비계약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인정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슨 병합이에요? 예비적 병합이에요. 내가 왜 이걸 꼭 썼느냐? 여러분이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가 선택적 병합인 거 아시죠? 이거 지금 그거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아니잖아. 이건 계약 책임이잖아요. 계약 책임이 안 되면 불법행 책임이잖아요. 이거는 예비적 병합이에요. 네. 생각해 보시면 계약이 유효이면서 무효일 수는 없어요. 유효면 유효고 무효면 무효죠. 그러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뭐예요? 모텔에서 잤는데 불태워 먹었다. 이거는 채무불이행 겸 불법행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거 아니면 저거죠. 양립불가. 아주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밑에 구별 나와 있네. 그죠?
예비 첨의 불이행 불법행위 경합. 그러니까 답을 안 써놨네. 땡땡하고 무슨 병합? 선택적 병합이지. 선택적.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숙박계약, 임치 이런 거 써놓으면 돼요. 숙박계약, 임치. 근데 무한히 많아요. 이거 뭐 예를 계속 들 수 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뭐 계속 못 들겠네. 뭐 있죠. 그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 세콤 이런 거. 세콤은 보안해주기로 그 보안 업무 용역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불완전하게 이행해가지고 도둑이 들었고, 근데 불완전 이행한 게 잘못으로 그랬다면 그것도 불법행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 체험불이행은 거의 불법행위가 돼요, 사실은. 만들려고 만들면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위법성만 있으면. 그럼 어차피 체험불이행 원래 위법성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선택적이지 예비적이지 중요한 건 성질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질 기준 아셨죠? 성질 기준이 중요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성질 기준이 중요하다 보니 단순의 성질인데 예비 선택이나 예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죠? 부적법합니다. 보정하라 합니다. 그래서 불응하면 각하 되겠죠. 그리고 간과해서 어느 하나의 판단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누가 봐도 건물도 인도하고 빌린 돈도 갚어 이랬는데 이거를 얘가 뭐라 했냐면 건물 인도나 빌린 돈 갚는 거나 아무거나 하나만 해주세요. 아니면 건물 인도 안 되면 그때 대여금 좀 갚으라고 해주세요. 전혀 상관없는 걸 이렇게 하면 법원이 똘똘하게 알아서 야 이거 단순병합이야 너 안 고쳐? 보정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건데 법원이 실수를 하고 법원도 멍청하게 이렇게 한 거지. 건물 주거나 빌린 돈 갚도록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둘 중에 하나 알았어. 건물 줘라 야. 빌린 돈 그건 판단 안 할게. 완전 선택적 병합. 당사자한테 놀아난 거지. 당사자가 한 대로 그냥 해버린 거죠. 안일하게. 그래서 빠졌어요. 그러면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했고 선택적 병합 중에 하나의 판단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뭐에서 빠진 거예요? 단순 병합에서 빠진 거죠. 그러면은 선의 필독 반동 예선이 아닌 단순 병합에서는 판단을 빠뜨리면 판단 누락이에요? 재판 누락이에요? 당연히 재판 누락이죠. 아셨죠? 요거 별표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요 부분. 재판 누락 추가 판결이라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걸 아직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피고가 항소했어요. 왜 건물 인도하러 하십니까? 이러면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에 뭐만 갔어요? 건물 인도만 갔어요. 대여금은 판단이 없으니 1심에서 추가 판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나면 또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별표 하나. 난이도로 치면 사실 별표 2개급이긴 합니다. 별표 2개 합시다. 이게 좀 중요하기도 해요. 어렵기도 하고. 괄호 밖이랑 괄호 아니랑 하나씩 하든지 여러분 하시고. 예비. 누가 봐도 양립이 불가능해. 계약이 하나는 유효를 전제로 하나는 무효를 전제해요. 근데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난 뭐 인생 그냥 대충 합시다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이것도 부적법합니다. 근데 반대로 선택적이에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예요. 양립이 되죠. 근데 저 불법행위가 너무 좋아요. 불법행위 매니아예요. 이러면서 불법행위 주의적으로 해주시고 안 되면 채무불이행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요걸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 부르면서 이 경우에는 합리적 필요성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별표합니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 내지는 합리적 필요성에다가 별표하시고 시험에 요즘 좀 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허용합니다. 로스쿨 교수들이 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순서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성질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예외스럽게 그냥 허용해주고 순서도 들어줘요. 그러면 예비적 병합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중요시한 불법행위를 먼저 판단해주고 그게 기각됐을 때만 채무불이행을 판단한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을 먼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정 필요성이 있으면 이걸 예비적 병합으로 취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성질을 이긴 케이스예요. 그죠? 예외적으로. 그리고요. 다만 자, 요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별표 2개 하면 돼요. 따로 별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주의가 일부가 인용됐어요. 봐봐요. 100만 원의 채무불이행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아까 내가 불법행위를 먼저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합시다. 불법행위 100만 원 청구하고 채무불이행 80을 청구했어요. 근데 불법행위를 주의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함정 필요성이 있었대요. 그러면 100만 원을 먼저 해주겠죠. 근데 1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불법행위가 이러저러 불법행위로 갔더니 손해액이 되게 적어요. 여러분 불법행위랑 채무불이행이랑 손해액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많을 줄 알고 그걸 주의적으로 했는데 이게 5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얘 예비로 하는 게 더 나았었잖아. 그럼 얘 괜히 순서 이렇게 정했다 망한 거잖아요. 예, 끝까지 당사자를 너무 위해 줍니다. 성명합니다. 당신 혹시 이거 이렇게 주의가 지금 50밖에 안 돼. 그러면 차라리 예비가 날 것 같은데
예비를 구하는 취지가 혹시 없니? 이렇게 물어봐줘요. 되게 잘해주죠. 부진형 예비적 병합은 엄청 잘해줘요.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고 아까 제가 쓱 넘어가고 여러분 봅시다. 집단장 이해현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집행불능 대비 대상 청구 그거는 넘어갔는데 그건 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건 별표 한 개만 하든지 하고 내가 안 해줬으니까 별표 하나 하고 집에서 잘 읽어봐요. 집단장 이해현은.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4월에도 5월에도 정리하고 8월에도 써드리고 여기 또 한 번 써드릴게요. 근데 좀 빠른 속도로 써드리면 되겠죠? 단순병합이랑 단순병합인데 하나 인용하고 하나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따져봅시다.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인용 나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둘 다 인용할 수 있지. 인용하니까 열받아서 피고 항소합니다. 그럼 이거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무도 안 건드렸대. 어색하게 올라와 있는 거라 그래요. 얘는 언제 확정돼요? 이 항소심 선고될 때 확정돼요, 그죠? 아셨어요? 다시 또 정리해볼까? 선고될 때 확정되죠. 근데 이게 상고심이래. 그러면 그때도 선고될 때 확정되죠. 근데 상고심인데 심리불속행 기각이래. 그러면 이거는 교부시, 이거는 송달시 다 한 거예요. 다 올라왔죠? 예, 2심 전부 올라왔어요. 판단, 심판. 예, 심판 안 한 거, 아무도 불복 안 한 거 안 해줍니다. 불복만 해요, 그죠? 이것만 해준다, 이것만, 그죠? 자, 근데 선택적 병합이에요. 하나 인용합니다. 이거 판단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요, 안 해줘요. 거의 안 해줘요. 판단 안 해줍니다. 피고만 항소하죠? 그러면 이거 올라왔죠? 그래서 이걸 판단을 하겠죠. 얘도 일단 올라온다 그랬어요. 일단 2심은 무조건 전부예요. 2심 5는 그냥 안 써도 되죠. 2심 계속 2심 5이에요 지금. 자, 근데 이거 심판 어떻게 되냐, 심판. 뭘 생각해야 돼요? 선택적 병합은 이거나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해줬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대. 얘가 싸워요. 항소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항소심에서 피고가 아싸 이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원래 선택적 병합의 뜻이 뭐예요? 하나가 기각되면 나 이거 판단해 주세요. 인용될 때만 해제 조건으로 판단해달라. 판단을 해주시되 인용되면 안 해줘도 돼요. 근데 기각됐잖아.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도 올이에요, 올.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요걸 이제 제가 이제 후보 선수 이론이라고 써놨어요. 뭐냐면 출전할 필요도 없어. 얘가 나가서 잘하고 있어. 근데 얘가 2라운드에서는 얘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후보 선수는 그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주의가 있고 예비가 있죠. 주의가 인용되면 판단 안 하죠. 주의가 인용된 게 열받는다. 피고가 항소한 거예요. 주의가 올라가죠. 예비도 올라갑니다. 당연히 뭐 2심은 5입니다. 이거 어떻겠어요? 주의가 인용될 때는 예비를 판단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요 1심하고 요 1심은 원고가 항소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항소도 못해. 둘 중에 하나 달라는 하나 해줬잖아. 그지? 올라온 거 가지고 부대 항소를 할지 몰라도 부대 항소는 선택. 이것도 항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의가 인용되는데 뭘 항소할 게 있어요, 그죠? 나 그냥 다 가진 사람인데, 그지? 그럼 다 이겼으니까 항소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가 올라왔다가 불안하다고 얘가 다칠 수가 있어요. 원래 예비적 청구에서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는 뭐예요? 주의가 안 되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다칠 수 있으니까 얘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심판이 올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후보 선수라는 거예요. 후보 선수가 한 3-4군데 나와요, 민소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주의가 있고 예비가 있는데 주의는 기각된 거예요. 이거 판단해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판단해줘야 되죠. 이거 인용될 수도 있고 사실은 기각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둘 다 기각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송이면 다 기각되겠지. 둘 다 인용될 수는 없어요. 주의랑 예비랑. 자, 근데 이게 인용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하겠지. 나 예비가 인용된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할 수 있죠. 내 말투를 듣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게 항소할 수 있겠어요? 예, 항소할 수 있죠. 주의가 기각됐으니까 열받잖아요. 내가 제일 원하는 거 이건데 내가 왜 차선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항소할 수 있는데 안 했대요. 피고만 항소했대요. 항소를 얘가 안 해도 어쨌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심은 전부 다 되죠. 근데 심판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심판 범위가. 자, 올라왔어요? 이거 바뀔 수도 있겠죠. 인용된 건데 이게 기각될 수도 있겠죠. 예비가 기각되면 주의를 판단해준다. 그런 세상에 그런 법리가 없어요.
주의는 먼저 판단해 주는 거고 주의가 나가면 예비를 판단하는 건 있지만 예비가 기각됐으니 이제 주의를 봐주자 이런 건 없었어요.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었단 말은 결국 네가 이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100번 양보해도 여기서 부대 항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대 항소조차 안 한 거예요. 부대 항소조차 안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판단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복만 혹은 예비만 이렇게 외워버려요. 그냥 예비만 판단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후보 선수가 아니죠. 주의적 청구는 원래 후보가 아니잖아요. 예비적 청구가 후보지. 그래서 얘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를 뭐 하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똑같아요. 그림이 결론이 하다 보니 결론이 같고 2번 3번이 결론이 같아요. 하다 보니 제가 앞으로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 하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 관점에서 이것저것 보겠습니다. 절차 심판 단순병합 일부에 상소하면 전부 의심되지만 심판 대상은 불법범위에 한정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딴 얘기인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으면 그거는 재판 누락 추가 판결이죠. 그러면은 두 개의 청구 중에 하나를 판단 안 하고 하나만 판단했으면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막 쭉쭉쭉 올라가는 것 같지만 걔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유령처럼 1심에 남아있으니까 추가 판결이 대상이 될 뿐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선택적 병합에서 A 청구랑 B 청구인데 하나 인용하면 하나 판단 안 해도 돼. 근데 어쨌든 1심에서 패소가 되려면 반드시 모두 판단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패소가 되려면 반드시 그래야 되죠. 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누락 그런데 패소 판결 내면서 하나를 판단 안 했대. 패소 판결 내면 두 개가 다 판단 있어야 되는데 판단 안 했대. 그 무슨 누락이에요? 판단 누락이죠. 재판 누락 아닙니다. 상소하면 다 올라가죠. 자, 요 방금 읽은 부분은 요 그림과 상관이 없어요. 요 그림 4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1심 판결이 뭐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을지 몰라요. 인용할 걸 기각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병합의 구조에 어긋난 건 없어요. 인용하고 기각 다 판결 나왔죠? 인용했으니까 판단 안 하는 거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1심 판결이 어떤 판단의 의무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들이고 그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아예 판단 자체가 양청구를 모두 판단을 안 했는데 둘 다 하나 안 하면 이거는 이 그림과 상관없이 상소할 문제죠. 다음 예비적 병합이죠. 거기 뭐 행 나눔이 안 되긴 한데 주의 인용하면 예비는 판단 안 해야 되지만 주의를 기각할 건 반드시 예비를 판단해야 돼요. 누락하면 이것도 판단 누락이고 상소하면 전부 의심. 이것도 이 그림이랑 상관이 없다고 그지? 이 그림에서 이게 줄표로 돼버린 거지. 기각하고 이거 판단 안 한 거지, 그지? 예,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상소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2번, 3번, 4번 그림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로 상소 이유고 1번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재판 누락이고 추가 판결이라고. 그렇게 또 구별을 해봅시다. 막판이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두 주를 발표합시다. 주의가 일부라도 인용됐어요. 주의의 100만 원 중에 80만 원이 인용되면 원칙적으로 예비 판단 안 합니다. 어차피 네가 그거 먼저 해달라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요하죠. 슬래시하고 예외적으로 그 밑에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 부진정 동그라미 쳐봐요. 아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원래 성질은 뭐예요? 원래 성질은 선택적이에요. 근데 얘가 순서를 붙여서 예비처럼 순서를 존중해 준 거예요. 근데 아까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 주의가 일부만 이용되면서 예비보다도 금액이 깎였어. 그러면 너무 위해 준다 그랬죠.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원래는 선택적 병합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굳이 얘가 순서 때문에 더 불리해지니까 봐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원래 그냥 예비적 병합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예외가 하나 있는데 주의의 일부를 특정해서 그 부분의 인용을 해제로건으로 한 예비적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를 이렇게 하면서 요 부분만큼만 요렇게 그림 똑같이 그려볼까? 자, 초딩가 예비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주의고요. 그러니까 주의 전체에 대해 예비를 붙인 게 아니라 여기를 잘라서 요 부분만 예비를 붙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주의가 조금이라도 인용이 되면 예비라고 하는 것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주의가 이렇게 인용이 됐다고 해봐요. 이 밑에가 인용이 됐다고 하면 피카소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인용이 되면 요거는 인용이 됐으니까 요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1심에서.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누구 더 다른 색깔 가진 거 없어요? 색깔이 너무 많이 필요하네. 여기 기각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1심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잘라서 정확하게 예비를 붙였기 때문에 그 주의가 일부가 인용됐을 때 기각된 부분에 붙어 있는 예비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기각하면 됩니다. 저걸 뭐 사례 문제로 내면 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그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 멘트를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잘 쓰는 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 생각하지 뭐 문제 해가지고 막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욕심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이 내용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만 잘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항소심 넘어갑니다. 선택적 병합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 기각에 원고가 항소심이 기각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판단해. 그러니까 전부 기각돼서 원고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또 기각하려면은 또 다 판단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나 기각 판결이 나오려면 전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청구 인용이 돼서 피고만 항소, 이거 아까 공부한 거죠? 청구가 인용돼서 피고가 항소하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모든 청구다. 후보 선수이기 때문이다. 얘가 하나가 또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항소심은 1심 판결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인용 가능하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요게 인용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다 판단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기각이 되면 이게 또 인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심은 이거 인용하고 2심은 이거 인용하고 지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건 누가 항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심하고 2심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적 병합에서는. 그 다음에 자 이거구나. 그 청구가 바로 그때 만약에 다른 청구를 인용하면 결론적으로 금액이 동일해도 피고 항소기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이 청구를 인용했고 근데 2심에서는 이걸 인용해요. 그러면은 금액이 근데 마침 같아요. 하지만 에이 뭐 이딴 걸 항소하고 그랬어. 항소 기각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같은 100만 원이야. 너 항소했지만 똑같다. 야, 항소 기각이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항소했던 건 맞아요. 첫 번째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 항소해서 저거는 그냥 판단을 안 해버리고 두 번째 걸 인용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결론적으로 금액이 동일해도 피고의 항소를 매몰차게 기각해서는 안 되고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새로운 주문을 선고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청구랑 다른 청구이기 때문에 이건 또 판례가 뭘 취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구의론을 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전혀 청구가 달라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문이 나와야 되고 1심 판결은 취소돼야 돼요. 불법행위에서 갑자기 채무불이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로 내기가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발표를 너무 안 했네. 다 발표인데 사실. 제가 거의 다 발표거든요. 다 그냥 생략하고 다 발표 한 개씩 이상이라고 보자. 발표 2개만 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 이게 조금 이게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줄을 그 슬래시 이후로 해서 세 줄을 또 역시 또 발표 하나인데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 이제 합리적 필요성이 없는 사안으로 김원 교수님 평가하는 그런 사안에서 1심이 주의를 기각하고 예비를 인용했어요. 이게 좀 머리가 되게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걸 뒤에 할 걸 그랬나? 이게 다 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부진정 예비적 병합도 주의적 청구랑 예비적 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를 기각하고 예비를 인용했어요. 저 그림에서 보면 뭐예요? 저거죠. 마지막 거죠. 4번 그림. 주의를 기각하고 예비를 인용해서 피고만 항소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까 마지막 그림은 저희가 어떻게 배웠어요? 심판 대상은 오로지 불복한 예비만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두를 판단한 그런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예비를 인용한 그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서 네 말 맞다. 알았어. 예비 기각해 줄게. 그러면서 갑자기 주의를 인용했어요. 이거는 주의라고 써놓으시고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정말 독특한 예외적 판례니까 따로 외워주세요.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이유는 뭡니까? 성질로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선택적 병합에 성질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건 예비적 병합 실컷 공부한 1, 2, 3, 4번 그림에서 4번 그림처럼 겉보기에는 4번 그림처럼 보여. 아까 주의랑 예비로 됐을 때는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비적 병합으로 봐주고 얘가 얘기한 순서도 존중해주고 금액 깎여지면 또 그것도 물어봐주고 되게 잘해줬잖아요. 끝까지 잘해주네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네요. 끝까지 잘해주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런 케이스까지 왔을 때 얘 말이 맞아. 피고 말이. 그래서 이걸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인용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선택적 병합이야. 이건 성질은 선택적 병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심판 대상, 불변금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다시 4번 그림처럼 보이지만 2번 그림처럼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엔 선택적 병합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비적으로 취급하고 어떤 때는 선택적으로 취급해요. 근데 어쨌든 원고한테 연락이 유리하게 하네요. 모든 경우. 그래서 외우긴 쉬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약간 지금 수업은 뭐 대단히 논리적이고 심오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암기의 팁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암기만 해도 진짜 여기서는 뭐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평범한 예비적 병합 보겠습니다. 자, 주의를 인용하면서 피고가 항소하면 전부 이심되고 이때 예비도 심판 대상이 돼요. 이건 왜 그렇죠? 주의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비를 판단해 줘야 되는 후보 선수죠. 자, 그 다음에 세 줄. 이게 4번 그림이고요. 이게 별표 2개예요. 이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건 쉬워요. 저기 공부한 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가 기각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외워버려요. 주의가 인용된 사건이랑 기각된 사건 나눠서 외워버리라고요. 3번 그림, 4번 그림 나눠서 외우라고요. 첫째 줄이 3번 그림, 그 다음 세 줄이 4번 그림. 주의가 기각되고 예비가 인용되니까 피고만 항소했어요. 전부 이심됩니다. 그러나 심판 대상은 반드시 피고의 불복 부분에 하나여 예비만 판단합니다. 물결 밑줄칩니다. 원고의 부대 항소가 없는 한 답안지에 반드시 쓰시고요. 주의적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내가 이 얘기를 마저 하려다가 안 했는데 피고의 항소가 이유가 있으면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해보세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고 패소 부분이 뭐였어요? 예비적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제 아까는 인용됐지만 아까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이 돼서 피고가 패소해서 피고가 항소했지만 얘 말이 맞아서 이거를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어요. 즉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으로 날아갔습니다.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가 기각됐던 1심을 다시 인용시켜주지 않죠. 결론은 뭐예요? 주의 기각, 예비 기각. 그리고 이때 주의적 청구는 언제 확정됩니까? 아무도 끝까지 안 건드렸으니 항소심 선고 시에 확정되겠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 여기 혹시 모르시면 모두 기각이라 써놓으세요. 이 마지막 따라서 이하는 결국 모두 기각돼서. 근데 이게 왜 최악인 줄 아세요? 지금 진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실은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보면 이게 모순관계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계약이 유효하니까 대출금 갚아 법이나. 근데 만약에 너희 대표가 무권 대표면 예비적으로 35조 불법행위 책임을 져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대출금 계약은 날라갔구나. 무권 대표구나. 하지만 35조 불법행위 책임은 물어줘라. 1심 판결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법인이 열받죠. 피고인 법인이 항소를 합니다. 왜 35조 책임집니까? 그런데 따져보니까 계약이 대출금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35조 책임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원고는 손해가 없잖아요. 은행은 손해가 없잖아요. 대출금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불법행위가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출계약이 유효하니까 주의가 인용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은행이 이걸 끝까지 안 건드려요. 그러면 이것도 기각되고 이것도 기각되고 최악의 상황.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된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되고 열받아서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으니 손해니까 다시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고 저게 8모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8모에 뭐가 나왔냐면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을 비교하는 걸 나왔어요. 저건 이제 예비적 병합을 오늘 수업을 한 거고 이따가 예비적 공동소송을 보겠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괄호 안에는 여러분이 보세요. 뭐 인낙을 했대요. 주의를 인낙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잘했다 하고 넘어가죠. 주의를 인낙하면 최고인데 원고를 위해서. 자, 마지막 세 줄 하고 쉬겠습니다. 주의적 청구에 일부의 예비적 청구가 붙은 경우입니다. 저 그림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그려놨으니까. 이 부분만 예비가 붙어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서 1심이 주의의 일부를 인용하고 잘 그려놨네. 기각 부분에 붙은 예비를 기각했어요. 이걸 기각하면서 뭘 했어요? 요거도 기각한 거예요. 1심이. 요거는 인용하고 아니지 이렇게 돼. 요 부분은 인용하고 1심이 요 부분은 기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주의 인용 요거 기각했으니까 판단 안 하면 판단 누락이에요. 판단해서 기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했는데 피고가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피고는. 왜 인용해 줍니까? 근데 올라가 보니까 또 피고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것마저도 지금 파랗게 기각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이 부분은
기각하면서 예비를 판단해줬어요, 이미. 그리고 원고는 별말이 없어서 지금. 근데 오로지 예비적 부분이, 죄송합니다. 주의적 부분이 인용된 거에 대해서 피고만 항소를 했잖아요. 뭐 피고만 항소할 수밖에 없었지, 뭐 사실은. 그렇죠.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그리고 사실 아까 1심에서 원고가, 따져볼까? 원고가 1심에서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죠? 이 부분 다 항소할 수 있었죠. 그죠? 이 부분 다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예비마저 기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피고만 항소를 했다고요.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여기를 날리게 생겼어요. 여기를 날리면 어때요? 아까 이 부분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판단할 필요 있었어요? 없어요? 아까 없었지. 인용을 했으니까. 근데 2심에서 이걸 기각하게 생겼으니까 다시 얘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2심에서. 아셨습니까? 좀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려서 어려운 건데 이게 요 부분만 봐봐요. 주의가 인용됐죠. 요 부분에 붙어있는 예비는 요거죠?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의를 인용하면서 여기 예비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주의가 기각됐으니까 판단했어야 되고 판단했어요. 근데 2심에 올라갔더니 이제 이게 뒤바뀔라 그래요. 이게 기각될라 그래요. 그럼 다시 2심에서 이걸 판단해줘야 되겠죠. 요 부분은 2심에서 최초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항소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여서 1심을 취소하고 주의를 기각하고 싶다면 기각하는 주의에 관련된 그 부분에 붙어있는 예비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 15분, 오늘 조금 수업이 길기 때문에 한 15분 쉬겠습니다.